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제2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죠. 자, 연소 속도하고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연소라는 것은 빛과 요 발열을 동반한 급격한 산화 반응이에요. 다시 말해서 연소의 그 속도는 결국 요 산화 속도의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소 속도와 가장 가까운 그 의미는 바로 요 산화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연소란 빛과 발열을 동반한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오염물을 취급하는 요 배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요 배관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요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 요 결합 부분에는 점검구를 설치해야 되죠. 근데 요 결합 부분에 예외가 있어요. 요 용접부 있죠? 용접부는 예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다음에 2번에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 방지 조치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3번에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 시험 실시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 안전한 구조의 그 지지물로 지면에 밀착이 아니고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지면이면 요 지면 위에다가 우리가 배관을 갖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지지대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요 배관은 지면과 닿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번으로 넘어가죠. 자, 3번은 분말 소화 약제의 그 식별, 색을 옳게 나타난 거 했는데, 이 분말 소화 약제는 원래 처음 색깔은 다 백색이기 때문에, 원래 요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륨, 이거 다 백색이기 때문에 색깔을 물감을 들여놓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착색을 한 거죠. 그래서 1종 분말은 그대로 백색 그대로고요. 2종은 담회색으로 착색을 시켜놨고 3종은 담홍색으로 착색, 그다음에 4종은 회색으로 착색을 시켜놓은 거죠. 즉 물감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종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은 제1인산 암모늄, 4종은 2종하고 요소하고 혼합한 물질이죠. 자, 요 1번에 KHCO3 탄산수소 칼륨 2종은 무슨 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어요? 요건 담회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죠. 자, 2번에 제1인산 암모늄 3종이 바로 담홍색, 이게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3번에 요 1종 분말이죠. 탄산수소 나트륨은 보라색이 아닌 백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죠. 4번에 요 4종 분말은 초록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는 답. 그 다음에 4번 가죠. 자, 소화설비의 요 주된 소화 효과를 옳게 설명한 거 찾아내라는 거죠. 자, 옥내나 옥외소화전 다 물소화설비죠. 이놈은 질식이 아니고 이건 냉각소화죠. 스프링클러, 물 분무 다 이거 냉각소화예요. 물 분무만 이건 소화 효과가 냉각, 질식, 희석,
유화 효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포하고 요 분말, 포는 거품에 의한 질식, 분말은 발생된 기체에 의한 질식이죠. 그래서 억제 소화가 아니고 질식이 되는 거죠. 또 4번에 요 할로겐간 화합물, 요 놈이 바로 억제 소화, 요 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억제 소화라는 것은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고요. 결국 이 부촉매 소화는 화학적 소화가 되는 거죠. 이후에 냉각, 질식, 희석, 유화는 다 물리적 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화 원리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죠. 냉각 소화,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 기화열하고 비열이 크기 때문이죠. 자, 질식 소화라는 것은 산소 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낮춰서 소화하는 것. 그 다음에 억제 소화는 우리가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고 화학적 소화라고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거 소화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산불화재, 그 다음에 화학 반응기 화재, 유전 화재. 여러분이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서 화염을 제거하는 것도 제거 소화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지정 수량 몇 배 이상의 오염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되냐. 이 경보설비 설치 대상은요, 지정 수량 10배 이상이에요. 10배 이상 기준이. 그래서 요 경보설비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나 아니면 비상방송설비에서 머리글자 자비, 확비, 이렇게 여러분이 경보설비 암기하시면 좋죠. 그래서 경보설비 설치 대상은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에서 2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6번 가죠. 자, 유류 화재 시에 분말 소화 약제를 사용할 경우에 재발화 현상이 가끔씩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발생 방지하기 위해서 요 분말 소화 약제와 병용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포소화 약제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말 소화 약제하고 겸용이 가능한 거, 분말 소화 약제와 겸용이 가능한 것이 수성막포예요. 그리고 이 수성막포는 유류 화재용으로 가장 뛰어난 포소화 약제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분말 소화 약제와 병용, 겸용이 가능한 것은 수성막포 소화 약제에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소화 효과 중에서 요 부촉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화 약제. 부촉매 소화 효과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요 부촉매라는 것은 산화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 효과라고도 하죠, 이거를. 또는 이걸 화학적 소화라고도 하고요.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오염물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 등 오염물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오염물 안전관리자의 요 선임 시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오염물 안전관리자의 그 선임 시기는요, 오염물 제조소 등에서 오염물을 갖다가 저장하거나 아니면 취급하기 전에 해야 돼요, 전. 그래서 오염물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취급하기 전에 오염물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오염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30일 이내에 하고요. 선임 신고는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14일 이내에 하는 거죠. 꼭 여러분이 그 선임 기간하고 선임 신고 기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9번 가죠.
자, 소화설비 기준인데 맞는 것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제조소 등 중에서 소화 난이도 등급이 1, 그 다음에 2 또는 3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다. 예, 맞아요. 이게 바로 1번이 맞는 답이죠. 제조소라고 해서 꼭 소화 난이도 등급 1, 2, 3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 2번은 뭐가 틀린 거예요? 탱크의 높이는 기초를 제외한 탱크 측반의 높이를 한다. 탱크의 높이는요, 기초를 제외한 탱크 측판의 높이가 아니고 지면으로부터 탱크 측판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물 그 저장 탱크를 보면은요, 이렇게 여기다가 기초를 하죠. 여기가 이제 지면이 되겠죠, 여기가. 이 위에다가 위험물 저장 탱크를 갖다가 옥외 저장 탱크를 예를 들어 이렇게 설치했다. 그럴 경우에 탱크의 높이는 어디까지냐면 여기 지면으로부터 이쪽이 측판이죠. 측판의 요 높이까지. 요 놈이 바로 위험물 옥외 저장 탱크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탱크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요 측판, 요 높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난이도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면적에 관한 기준은 건축물 외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수평 투영 면적이 아니고 이게 연면적을 갖다 기준으로 하죠. 그 다음에 4번에 수온의 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는데 이게 수온의 수량이 아니고 이게 살수 밀도 이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톨루엔하고 그 다음에 아세톤 그 다음에 벤젠이죠. 그래서 이 톨루엔 요거 1석유류예요. 사료에 아세톤도 1석유류, 벤젠도 1석유류죠. 다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이기 때문에 이 석유류 가지고는 판단이 안 가죠. 그런데 이건 물성이에요. 아세톤이 이게 영하 18도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가 요 벤젠이죠. 이게 마이너스 11도. 톨루엔은 영상이에요. 4도. 그래서 가장 낮은 거 아세톤, 그 다음 벤젠, 그 다음에 톨루엔이죠. 그래서 아세톤, 벤젠, 톨루엔. 예, 바로 요 4번이 바로 그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된 거죠. 이건 물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음에 11번 가죠. 자, 11번은 소화 난이도 등급 1이라는 거죠. 이 옥외 탱크 저장소예요. 여기에다가 요 사료 오염물 중에서 인화점이 70도씨 이상인 것을 저장 취급할 경우에 어떤 소화설비 설치해야 되냐. 자, 옥외 탱크 저장소에서 인화점이 70도씨 이상인 사료 오염물만 저장 취급하는 것에 해당되는 소화설비는 물 분무 소화설비하고 요 고정식 포소화설비죠. 그래서 맞는 답은 물 분무 요 2번이 있네요. 아니면 고정식 포소화설비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건 나왔던 문제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는 게 좋죠. 다음 12번 가죠. 자, 이 12번도 여러분이 이 필기시험은 여러분이 100점 맞을 필요는 없어요. 100점 만점에 대략 한 70점에서 80점 사이만 맞으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이 필기시험에 집착하다 보면은
좀 공부에 실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다 부담을 갖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 다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이런 건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우연물 제조소, 제조소 중에서 요 5개 저장소의 보유공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 5개 저장소에서 지정 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우연물 저장할 경우에 보유공지인데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200배 초과니까 어디에 해당이 돼? 여기죠. 지정 수량의 200배 초과는 공지의 너비가 15m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12번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여러분이 공지의 너비를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하고 답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죠. 다음 13번 가죠. 자, 이산화탄소 CO2의 그 특성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CO2. 자,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다. CO2가 전기를 잘 통한다는 얘기죠. 틀린 거죠. CO2는 비전도성이에요. 전기를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라든가 CO2 소화약제 이거 다 비전도성이에요. 전기를 잘 흐르게 하지 않는 물질이죠. CO2는 냉각이나 압축에 의해서 쉽게 액화가 되죠. 그 다음에 과량이 존재할 경우에 사람이 질식사를 할 수가 있죠. 상온 상압에서는 무색이고 무치, 냄새가 없는 불연성 기체에 맞는 얘기죠. 다음은 14번 가죠. 다음 우연물의 화재 시 물에 의한 소화 방법이 가장 부적합한 것 찾아내라는 거죠. 자, 물에 의한 소화 방법이 가장 부적합한 거 뭐예요? 이게 바로 금수성 물질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금수성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인류에 뭐가 있어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이류에 뭐가 있어요? 금수성이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있죠. 삼류는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가 금수성이죠. 자, 1번에 요 황린, 요건 물속에 저장하죠. 그래서 황린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에요. 금수성이 아니죠. 자, 정린, 요거 이류연물이죠. 요거는 금수성이 아니죠. 자, 마그네슘,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이류의 금속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류의 요 금속분은 금수성이죠. 그래서 요게 3번이 바로 물과 접촉하면 안 되는 그 물질이죠. 자, 황분. 유황은 뭐예요? 이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마그네슘에 우연물에서 제외되는 것이 2mm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 직경 2mm 이상 막대 모양은 우연물에서 제외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이 되면 가연성 기체인 수소를 갖다 발생시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15번 가죠. 자, 15번은 고정 주유 설비는 주유 설비의 요 중심선으로부터 도로 경계선까지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기본 요건 4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정 주유 설비는 자동차 등에다가 우리가 주유하기 위한 설비가 고정 주유 설비고요. 그 다음에 고정 급유 설비는 탱크 있죠, 탱크. 즉, 우리 탱크로리 같은 거. 이런 탱크에다가 급유하기 위한 설비를 우리가 고정 급유 설비. 차이점은 그거예요.
고정 주유 설비는 연료통에다가 주유하는 거고, 고정 급유 설비는 이건 탱크에다가, 고정 주유는 연료죠, 연료 탱크. 자동차 연료 탱크. 요 고정 급유 설비, 이건 일반 탱크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고정 주유 설비는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 경계선, 담, 건축물의 벽까지 2m 이상. 자, 고정 급유 설비도 마찬가지로 도로 경계선까지 4m 이상, 담까지는 요건 1m 이상.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은 16번 가죠. 자, 색깔별 온도를 물어본 거죠. 즉 연소시 색과 온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휘적색일 경우에 온도가 대략 몇 도냐? 휘적색은 950도씨 정도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요 암적색 대략 한 700도씨 정도. 그 다음에 요 휘적색이 950도. 그 다음에 여기 백적색이 1300도. 가장 높은 온도가 휘백색이에요. 1500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송시에 운송 책임자의 감독이나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 오염물이 뭐냐. 이게 알킬 알루미늄하고 알킬 리튬이죠. 그래서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 오염물은 알킬 알루미늄, 요거 삼류 오염물이죠. 알킬 리튬, 요것도 삼류 오염물. 그 다음에 알킬 알루미늄이나 알킬 리튬을 함유한 물질. 그래서 운송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알킬 알루미늄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요 제독차의 경우에 가성소다. 자, 이 가성소다라는 것은 NaOH예요. 수산화 나트륨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양잿물이라고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규조토를 각각 몇 킬로 이상 비치를 해야 되냐. 요건 50kg 이상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에요. 자, 포수용액 자동차는 분당 2000리터 이상 방사 능력. 그 다음에 요 분말 방사차. 요건 초당 35kg 이상. 그 다음에 요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는 초당 40kg 이상. 그 다음에 CO2 방사차는 초당 40kg 이상에서 같죠. 그 다음에 요 제독차는 가성소다나 규조토를 50kg 이상 비치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19번 가죠. 자, CO2의 그 농도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CO2 퍼센트는 이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21분의 21 마이너스 산소의 농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자, 산소 농도 몇 프로예요? 12.5%죠. 그러면 CO2의 그 농도는 40.5%가 돼야 산소 농도가 12.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 농도를 12.5%로 맞추려면 CO2는 몇 프로가 돼야 되냐? 40.5%가 돼야 되는 거죠. 다음 20번 가죠. 자, 수소와 나트륨. 수소하고 나트륨하고 결합된 거죠. 이게 금속의 수소화물에서 이게 삼류염물이에요. 자, 물과 충분히 반응을 했다. 자, H2O하고 반응이 되면 여기 H2O는 H 플러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하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OH하고 이 NA하고 반응이 되면 NaOH 가성소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H하고 H하고 만나서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Na 하나 같죠. 산소 하나 서로 같고
수소가 여기 2개, 1개 맞죠? 자, 그런데 수소와 나트륨 240g. 자, 여기 NA가 23이라는 거죠. 그럼 NaH는 분자량이 NA가 23, 수소가 1이죠. 그래서 분자량이 24예요. 요거 24g이 반응을 해서 여기 수소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1몰이 나오는 거죠. 1몰. 자, 1몰이라는 것은 22.4리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수소와 나트륨 240g이 물하고 반응을 하면 몇 리터가 나오겠느냐. 보시면 이게 몇 배가 됐어요? 10배가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배의 기체가 나오는 거니까 22.4의 10배, 224리터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뭐 정식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요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죠. 즉 240 곱하기 22.4는 24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4분의 240 곱하기 22.4 계산하면 이게 224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240kg이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22.4세제곱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킬로그램이면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